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처음 전투기를 스스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을 때 세상이 얼마나 냉소적으로 바라봤는지를 말입니다. 기술도 자본도 없는 나라가 무슨 수로 하늘을 가르겠느냐며 백조를 따라가다 가랑이만 찢어질 거라는 비아냥이 쏟아졌습니다. 내부에서도 천문학적인 세금 낭비로 끝날 거라는 패배주의가 퍼졌죠. 그러나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대한민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가능이라 불린 꿈에 엔지니어들이 불을 붙였고 그들의 피와 땀이 섞인 수만 개의 부품이 한 몸처럼 맞물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KF-21 보라매의 설계도가 공개됐을 때 세계는 그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이 전투기를? 이라는 의심 섞인 말이 공기처럼 떠돌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오만했는지는 이제 결과가 증명합니다. 총 1600회의 시험비행 단 한 건의 추락사고도 없었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라 집념의 결과였습니다. 설계에서 검증까지 이어진 수백 명의 기술자들이 뼈를 깎으며 만들어낸 통계학적 기적이었습니다. 시제기의 마지막 비행이 활주로를 박차고 오르던 그 순간 한국은 더 이상 전투기를 사오는 나라가 아니라 만들어 파는 나라로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단순한 전투기 생산국이 아닙니다. 전 세계 방산시장의 판도를 뒤집는 게임 체인저로 부상한 것입니다. 해외 언론과 군사 전문가들의 시선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단순한 찬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공포와 경애가 섞인 눈으로 한국의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압도적인 가성비, 놀라운 정비 효율성, 그리고 무엇보다 확장성 때문입니다. 미국의 F-35는 성능의 정점이라 불리지만 유지비는 하늘을 찌릅니다. 도입하려면 까다로운 미국의 승인을 거쳐야 하고 부품 하나를 교체하는데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주문을 넣고 실제로 인도받기까지 몇 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반면 KF-21은 그 복잡한 시스템을 절묘하게 피해갔습니다. 설계부터 운용, 유지보수까지 실용을 중심에 두고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이 점이 전 세계 군사 관계자들을 놀라게 한 결정적 이유입니다. KF-21은 F-16보다 확실히 뛰어나고 F-35보다 부담이 적습니다. 가격은 절반 수준이지만 전투력은 그 이상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선전 문구가 아니라 수많은 해외 군사 전문 매체들이 공통적으로 내린 평가입니다. 에비에이션 위크, 디펜스 뉴스, 더 디플로맷 등이 한결같이 말합니다. KF-21은 4.5세대 전투기 시장의 블루오션을 정조준했다. 지금 전 세계는 미국의 F-35와 노후화된 F-16 사이에서 길을 잃고 있습니다. 바로 그 틈을 한국이 정확히 파고든 것입니다. 이 변화의 흐름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러시아산 무기의 신뢰도가 무너지고 서방의 무기들은 가격과 제약으로 인해 접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 공백을 메우며 등장한 존재, 바로 메이드 인 코리아 KF-21입니다. 동남아시아, 중동, 동유럽 각국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전투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대체자, 실용적 해답이 나타난 것입니다. KF-21은 처음부터 진화를 염두에 두고 설계됐습니다. 내부 무장창 공간을 확보한 구조, 센서 융합을 고려한 플랫폼, 그리고 개방형, 소프트웨어 체계.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KF-21은 지금의 4.5세대를 넘어 언제든 5세대, 6세대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로 진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쟁 기종인 라팔이나 유로파이터가 구조적 한계에 부딪힌 반면 KF-21은 확장 가능한 미래를 품고 태어났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한국이 세계를 놀라게 한 진짜 이유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천의 조립 라인에서는 새로운 비행체가 탄생하고 있습니다. 엔진이 숨을 쉬고 전자장비가 깨어나는 그 공장의 한복판에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KF-21은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하늘 위에서 날고 있으며 세계의 시장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전투기가 가진 상징성은 단순히 전투기 한 대의 성공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술 독립의 선언이자 자주국방의 새로운 장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탄은 이제 막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세계는 한국 을무기 수입국이 아니라 항공 강국으로 다시 바라보고 있습니다. KF-21은 그 시선의 중심에서 스스로의 날개로 하늘을 가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KF-21이 단순히 기술적 성취로 끝나지 않고 세계 군사 판도를 흔들게 된 배경, 그 중심에는 명확한 시장의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공군들은 하나의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성능을 우선할 것인가, 비용을 감당할 것인가. 미국의 F-35는 놀라운 스텔스 능력과 정보 융합 체계를 자랑하지만 문제는 가격입니다. 도입 단가는 기본 1억 달러, 유지비는 그보다 훨씬 높습니다. 실제로 여러 나라가 F-35를 들여놓고도 정비와 업그레이드 비용 때문에 가동률이 절반에 못 미치는 현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 대안은 무엇일까요? 기존 베스트셀러였던 F-16은 이미 노후화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수명 연장을 위해 개량을 거듭했지만
현대전장 환경에서는 생존성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전자전 환경이 복잡해지고 스텔스 탐지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F-16은 더 이상 1선급 기체로 보기 어렵습니다. F-35는 너무 비싸고 F-16은 너무 낡았습니다. 그 사이에 공백, 바로 그 틈을 노린 존재가 KF-21입니다. KF-21, 은합리적 성능이라는 완벽한 균형점 위에 서 있습니다. 스텔스, 외형, 내부 무장창, 능동 위상배열 레이더, 통합항전 시스템까지 최신 기술을 담았으면서도 가격은 F-35의 절반 이하, 유지비 또한 30% 이상 낮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전문 운용의 자유입니다. KF-21은 미국처럼 까다로운 기술 통제가 없습니다. 즉, 도입국이 자국 사정에 맞게 무장체계를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자유도는 현재 어느 서방 전투기에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이런 자유로운 체계는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러시아제 무기의 신뢰도가 무너지고 미국은 동맹 외 국가에는 첨단 무기를 쉽게 판매하지 않습니다. 중동과 동남아의 국가들은 그 틈새에서 대체제를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KF-21이 등장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전투기라는 낯선 이름은 불과 1년 만에 국제시장의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이 전투기가 가진 의미는 단순한 군수품이 아니라 새로운 선택지의 탄생이었습니다. 에비에이션 위크는 KF-21을 두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전투기를 수입하던 나라에서 전투기를 수출하는 나라로 단숨에 올라섰다. 그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이미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권에서 KF-21 도입 검토 움직임이 공식화되고 있고 유럽에서도 폴란드와 체코가 실무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F-35는 좋지만 너무 비싸고 F-16은 이제 한계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KF-21이 대안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KF-21의 핵심 경쟁력은 단순한 값싼 대체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의 확장성입니다. 처음부터 5세대 업그레이드를 고려한 내부 구조, 무인기 연동을 위한 데이터 링크, 개방형 소프트웨어 체계가 모두 기본 설계에 녹아 있습니다. 즉, 지금 KF-21을 구매한다는 건 단순히 전투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 공군력을 예약하는 셈입니다. 다른 국가들은 10년 후 새로운 기종을 사야 하지만 KF-21 도입국은 업그레이드로 그 미래를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이 설계 철학은 세계 어느 전투기에도 없는 구조입니다. 유럽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프랑스의 라팔, 스웨덴의 그리펜, 올 훌륭한 전투기지만 설계 구조상 확장에 제약이 많습니다. 반면 KF-21은 블록 1, 블록 2, 블록 3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진화 전략을 이미 확정했습니다. 공대공 중심의 블록 1, 공대지 무장 강화의 블록 2, 무인기 연동과 내부 무장창 완비의 블록 3. 한국은 이미 다음 세대를 설계 중입니다. 이쯤 되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한국인가? 기술적 기반이야. 미국과 유럽보다 늦게 시작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따라잡았는가? 그 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압축된 산업 경험. 반도체, 조선, 자동차에서 쌓은 시스템 통합 능력이 항공산업으로 옮겨졌습니다. 둘째, 완벽한 정부기업 협력구조, 방위사업청, 공군, KAI가 한몸처럼 움직이며 기술 개발, 실전 테스트, 생산체계를 동시 병행했습니다. 다른 나라가 수년 걸리는 단계를 한국은 몇 달 만에 끝냈습니다. 결국 KF-21, 은대한민국형 속도의 결과물입니다. 남들이 따라잡기 어려운 개발 속도, 그리고 그 속도를 지탱하는 기술자들의 끈기. 전 세계 방산 관계자들은 이제 한국을 단순한 후발주자가 아닌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선두주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F-35가 독점하던 시장에 이제 KF-21이라는 이름이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세계는 그 변화를 이미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것은 단순히 KF-21의 성능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전투기가 가진 확장성과 지속 가능성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설계 초기부터 내부 무장창 공간을 확보하고 소프트웨어 중심의 임무체계를 채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개념은 단순히 부품을 교체하는 수준이 아니라 전투기의 두뇌를 재설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KF-21은 고정된 플랫폼이 아니라 진화하는 생명체에 가깝습니다. 블록 1은 공대공 중심의 초기형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공군이 운용 예정인 120대가 바로 이 모델이죠. 하지만 2026년 이후 등장할 블록 2부터 상황은 달라집니다. 공대지 무장 통합, 스텔스 성능 강화, 내부 무장창 설계가 본격화됩니다. 블록 3에서는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로 발전해 무인 편대기와 실시간 연동이 가능해집니다. 외신들이 KF-21을 두고 5세대로 진화할 수 있는 4.5세대 전투기라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 점입니다. 프랑스의 라팔이나
유럽의 타이푼이 구조적 한계에 부딪힌 반면 KF-21은 태생부터 열려 있습니다. 내부에 센서 융합과 전자전 모듈을 추가할 공간을 남겨두었고 소프트웨어는 개방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고객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도 자국 무기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유로운 구조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수출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이 점이 미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F-35의 독점 시장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이비에이션 위크는 KF-21을 두고 미국의 F-35 독점 구조를 흔드는 유일한 현실적 위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디펜스 뉴스 또한 한국은 전투기 시장의 블루오션을 정확히 읽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이 KF-21을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능, 가격, 확장성, 그리고 기술 통제의 자유까지 모든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유일한 전투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이런 전략을 세울 수 있었을까요? 핵심은 균형입니다. KF-21은 한국의 산업구조와 방산 생태계를 총결집한 결과입니다. KAI가 중심이 되어 LIG 넥스원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무장과 엔진을 맡고 수백 개의 협력업체가 정밀 부품을 제작합니다. 이 협업구조 덕분에 개발 속도는 빠르면서도 기술 내재화율은 80% 이상에 달합니다. 외국의 부품 공급에 의존하지 않고도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단순한 기술적 독립을 넘어 경제적 안정성으로 이어집니다. 부품 공급망이 국내에 있다는 것은 전시나 제재 상황에서도 생산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전투기를 판매하는 나라에게 결정적인 신뢰 요소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가 KF-21 도입을 검토하면서 가장 크게 주목한 부분이 바로 이 지속성입니다. 단순히 싸고 좋은 전투기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전투기라는 점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기술 이전에도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구매국이 원하는 수준의 조립 정비 라이선스를 제공해 자국 내 정비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돕는 방식입니다. 이는 미국이나 유럽이 절대 하지 않는 정책입니다. 바로 이런 유연성이 한국산 무기의 매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각국은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장기적인 기술 협력 파트너로 한국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는 시간입니다. 한국은 납기를 약속하면 반드시 지킵니다. 이는 세계 방산 시장에서 드문 신뢰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전투기 프로젝트가 몇 년씩 지연되는 것과 달리 한국은 정해진 일정 안에 시제기, 비행시험, 양산을 모두 끝냈습니다. 1600회의 시험 비행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수했다는 점은 전 세계에 충격을 줬습니다. 한국은 계획을 말하는 나라가 아니라 결과를 보여주는 나라라는 외신의 평가가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이제 한국은 전투기를 단순히 만드는 나라를 넘어 파는 나라의 규칙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KF-21은 단일 전투기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혁신입니다. 개방형 설계, 빠른 업그레이드, 합리적인 유지비, 그리고 탄탄한 산업 생태계, 이 네 가지 요소가 합쳐져 전 세계 공군력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F-35가 기술의 상징이라면 한국의 KF-21, 은실용의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전 세계 군사시장은 조용하지만 분명한 지각 변동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이 만든 전투기 한 대가 전 세계 무기 시장의 균형을 바꾸고 있습니다. KF-21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하나의 현상이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반응은 폭발적입니다. 특히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같은 동남아 국가들은 이미 한국산 무기 체계에 익숙합니다. FA-50 경공격기를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이들은 KF-21을 자연스러운 다음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필리핀 공군은 당초 스웨덴의 그리펜을 검토했지만 최근 기류가 급변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KF-21 도입을 본격적으로 협의 중이며 이유는 명확합니다. 확장성, 호환성, 그리고 훈련 효율성입니다. FA-50을 이미 보유한 상황에서 KF-21으로 전환하면 조종사 훈련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편리함의 문제가 아니라 수백억 원 규모의 예산 절감 효과로 이어집니다. 말레이시아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원래 쿠웨이트 공군이 쓰던 중고 F-18 전투기를 도입하려 했으나 계약이 지연되며 대안이 필요해졌습니다. 그 공백을 한국이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FA-50을 통해 이미 신뢰를 쌓은 한국산 항공기,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 있는 KF-21. 말레이시아 정부는 한국과의 협상에서 가격 대비 성능뿐 아니라 납기와 지원 체계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KF-21의 첫 수출 계약은 어쩌면 동남아시아에서 성사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이 움직임은 인도네시아와의 협력 복원과도 연결됩니다. 초기에 분담금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인도네시아는 최근 다시 참여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한국은 분담금을 일부 감면하는 대신 기술 이전 범위를 조정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택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손해같지만 장기적으로는 프로젝트의 완주와 수출 시장 진입에 결정적 이익을 줍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가 다시 협력 궤도로 복귀하면서 KF21의 동남아 시장 신뢰도는 한층 높아졌습니다. 유럽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한국 방산의 최대 고객 중 하나로 부상했습니다. FA50을 도입한 데 이어 KF21에도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폴란드 공군사령관이 직접 사천 KAI 본사를 방문한 사실은 단순한 의뢰 방문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입 검토의 신호입니다. 폴란드는 지금 F-35와 KF-21의 조합을 통해 유럽 내 공군력 균형을 재편하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전투기에만 의존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새로운 옵션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곳은 중동입니다. 그중에서도 아랍에미리트, UAE의 움직임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작년 11월 한국과 체결한 약 150억 달러 규모의 방산 계약, 그 거대한 금액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업계는 이 자금 중 상당 부분이 KF-21 공동개발 또는 도입 협력에 쓰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UAE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면 단순히 전투기를 사는 거래를 넘어 중동 안보 지형이 한국산 무기로 재편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미국은 이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KF-21의 급부상은 단순한 시장 변화가 아니라 전략적 균형의 이동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미국은 F-35를 중심으로 한 동맹 무기 체계를 구축했지만 이제 각국은 더 실용적이고 유연한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KF-21은 그 조건을 완벽히 충족합니다. 저렴한 운용비, 빠른 납기, 자유로운 무장 통합, 이 세 가지는 지금의 국제 정세에서 절대적인 경쟁력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신뢰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산 무기는 약속을 지키고 품질을 유지합니다. FA50, K9 자주포, 천공2 미사일까지 이미 여러 무기 체계가 국제시장에서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KF-21은 그 신뢰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국 입장에서는 단순히 전투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안정적인 파트너를 선택하는 셈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경제적 파급 효과입니다. KF-21은 군사 프로젝트이자 동시에 거대한 산업 프로젝트입니다. 부품 수천 개를 생산하는 협력업체, 엔진과 레이더를 개발하는 핵심 기업, 그리고 이를 둘러싼 지역 산업 생태계가 하나의 거대한 체인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창원, 사천, 대전의 공장과 연구소에는 밤낮 없이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만들어지는 부품 하나하나가 한국 경제의 새로운 혈관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F-35나 F-15K를 도입하면서 수조 원의 세금이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돈이 국내 산업으로 순환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들의 월급, 협력업체의 고용, 그리고 그들의 가족의 생계까지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산업혁명의 중심에 있는 존재입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경제가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 그것이 세계가 주목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결국 이 모든 흐름은 한국이 세계 방산시장에서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더 이상 변방의 수입국이 아닙니다. 이제는 선택지를 제공하는 공급국입니다. KF-21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국가의 신뢰와 기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의 파장은 지금도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KF-21이 단순히 전투기 하나의 성공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전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KF-21 프로젝트는 반도체와 자동차로 대표되던 한국 산업 구조를 항공우주와 첨단 방산으로 확장시킨 거대한 전환점입니다. 개발과 양산 과정에서만 24조 원이 넘는 산업 파급 효과가 발생하고 기술적 파생 효과는 49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실제로 수백 개의 중소협력업체들이 KF-21 부품을 생산하며 새로운 생명을 얻고 있습니다. 창원, 사천, 대전, 대구의 공장에서는 매일같이 엔진 부품, 항전 장비, 복합 소재 구조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KF-21은 수많은 사람들의 일터와 생계를 지탱하는 현실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돈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F-35나 F-15K 같은 외국산 전투기를 구매하면서 수조 원의 세금이 미국과 유럽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돈이 국내 산업으로 순환합니다. 기술자들의 월급이 되고 연구개발 자금이 되며 미래 항공산업의 토대를 만드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혁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 그것이 바로 KF-21입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의 진짜 위력은
지속적인 수익 구조에 있습니다. KF-21은 판매로 끝나는 제품이 아닙니다. 한번 수출하면 그 이후 수십 년 동안 이어지는 정비, 부품 교체, 업그레이드 수요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한 나라가 KF-21을 50대 도입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기체들은 향후 30년 이상 운용됩니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정비, 부품, 엔진 교체 비용은 초기 구매 금액의 3에서 4배에 달합니다. 즉, KF-21 한 대를 파는 것은 단기 수익이 아니라 장기적 산업 생태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노후화된 F4, F5, 초기형 F16 전투기는 약 3천여 대에 이릅니다. 이 중 단 10%만 KF-21로 교체된다고 해도 300에서 500대 규모의 수출 시장이 열립니다. 단가를 평균 8천억 원으로 잡으면 최소 240조 원 이상의 잠재 시장이 존재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후속 군수 지원 시장까지 더하면 KF-21은 앞으로 30에서 40년 동안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할 캐시카우로 자리 잡게 됩니다. 해외 군수 시장에서의 신뢰가 곧 외교적 영향력으로 이어지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전투기를 판다는 것은 단순히 무기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공군 운용을 함께 책임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KF-21은 군사력 강화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끌고 있습니다. 정부의 목표는 단순히 공군 전력 120대 확보가 아닙니다. 항공산업을 국가 핵심 산업으로 키워 세계 5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방산 수출은 2020년 이후 매년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전 세계가 놀랄 만큼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KF-21은 이 흐름의 중심에서 한국을 새로운 항공 강국으로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완전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한 전자제품 제조국 혹은 조선과 자동차의 나라로만 인식했지만 이제는 전투기를 만드는 나라로 평가합니다. 이 변화는 국가 브랜드의 위상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는 더 이상 값싼 기술의 상징이 아니라 신뢰와 품질의 대명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KF-21의 이름은 그 흐름을 완성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국내 산업 생태계 또한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항공 소재, 복합재, 전자장비, 엔진, 소프트웨어, 올 KF-21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술축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들은 민간 항공, 우주, 심지어 자동차와 에너지 산업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KF-21은 단지 하늘을 나는 전투기가 아니라 산업기술의 집약체이자 한국형 기술 문명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기적 현상이 아닙니다. 이미 국내 대학과 연구기관에서는 차세대 항공 엔진, 고온 내열 합금, 스텔스 코팅, 인공지능 항전 알고리즘 같은 후속 기술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한국은 이제 전투기 완성국을 넘어 항공기 종합기술국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의 출발점이 바로 KF-21입니다. 이 전투기의 성공은 군사, 산업, 과학, 외교를 동시에 묶는 국가적 프로젝트이며 그 파급력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한국의 하늘은 이제 단순히 전투의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산업과 기술, 그리고 자존심이 비상하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이 만든 전투기 KF-21이 날고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장은 KF-21 블록 2입니다. 블록 2는 단순히 후속 기체가 아니라 한국이 전투기 시장의 규칙을 완전히 새로 쓰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많은 이들이 KF-21의 진화 과정을 단순한 업그레이드로 생각하지만 그 본질은 전투기 설계 철학의 혁신에 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장기적 운용과 수출을 고려해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블록 2의 핵심은 공대지 무장 통합, 스텔스 강화, 그리고 소프트웨어 중심의 개방형 임무체계입니다. 이 말은 즉 기존의 블록 1 기체조차 하드웨어 교체 없이 블록 2 수준으로 단계적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 구조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설계는 단순히 기술적 편의가 아닙니다. 정비체계, 조종사 교육, 군수운용 비용 전체를 절감하는 구조입니다. 해외 구매국 입장에서는 새 전투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기존 기체를 지속적으로 진화시킬 수 있는 선택지를 얻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고정형 플랫폼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개념입니다. 이것이 바로 KF-21 블록, 이 가경제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입니다. 생존성 또한 한층 강화됩니다. 블록 2부터는 내부 무장창 설계를 본격화하여 레이더 반사 신호를 획기적으로 줄입니다. 기존의 외부 장착 무장은 적 레이더에 쉽게 포착되지만 내부 수납형은 전투기의 스텔스성을 극대화합니다. 더 버전은 이 구조를 두고 KF-21은 점진적으로 완전 스텔스 전투기로 진화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도가 아니라 실제 생산 계획과 일정에 포함된 항목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국산 무장체계의 통합입니다. 한국은 이미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개발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2025년부터 2032년까지 359억 원이 투입되며 LIG 넥슨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참여합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미사일을 만드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KF-21을 완전한 독립수출 플랫폼으로 완성하는 단계입니다. 즉, 외산 무기에 의존하지 않고 수출 통제를 수출국의 입장에서 가장 큰 부담이 미국 승인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는 결정적 경쟁력입니다. 공대지 무장 분야에서도 한국은 이미 시장의 흐름을 읽었습니다. KGB 활공 유도폭탄과 장거리 스탠드오프 무장은 적 방공망 바깥에서 타격하는 새로운 교전 방식을 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폭탄의 성능 향상이 아니라 항전 장비와 임무 컴퓨터의 연산 능력이 결합된 소프트웨어 전투력의 결과입니다. KF-21 블록 이는 바로 이 소프트웨어적 진화를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비행 데이터가 곧 전투력으로 변환되는 구조, 그것이 한국이 구축한 새로운 항공학적 언어입니다. 국제적으로도 반응은 뜨겁습니다. 플라이트 글로벌은 한국이 2025년까지 추가 20대의 KF-21을 계약할 예정이며 2026년 말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일정은 단순한 개발 계획이 아니라 국가가 확정 발주를 통해 신뢰를 보장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발주가 확정되면 생산 라인은 안정되고 협력업체는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산업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한국은 기술뿐 아니라 시스템과 신뢰에서도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것입니다. 물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바로 엔진 국산화입니다. 현재 KF-21은 미국 GE의 F414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차세대 항공 엔진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2027년부터 2040년까지 약 3조 3천억 원을 투자하여 추력과 연비를 KF-21급보다 10% 이상 개선한 독자 엔진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한국은 진정한 의미의 완전한 전투기 독립국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엔진 기술은 단순히 비행기의 심장이 아니라 국가의 항공자주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KF-21은 단일 기체가 아니라 하나의 생태계가 되었습니다. 기체, 엔진, 무장, 소프트웨어, 정비, 교육, 올 한국 내부에서 자립 가능한 구조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산업으로 엮이며 한국의 미래 경제를 견인할 거대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KF-21 블록, 이는 기술의 진화이자 시스템의 성숙이며 경제의 확장이자 외교의 도구입니다. 한국은 이제 전투기를 만드는 나라를 넘어 전투기의 규칙을 만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결국 KF-21 블록 2의 본질은 속도입니다. 기술의 속도, 결정의 속도, 그리고 신뢰의 속도. 전투기를 구매하는 국가들은 완벽한 기체보다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 전력을 원합니다. 한국은 이 심리를 정확히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KF-21은 기다림을 줄이고 비용을 낮추며 옵션을 넓혀줍니다. 이것이 바로 동급 경쟁기 대비 한국의 우월성입니다. 라팔이나 타이푼이 아무리 스펙상으로 강해도 업그레이드와 통합 속도에서 뒤처지는 순간 계약은 한국으로 향합니다. 한국은 그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법을 이미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공식은 지금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통하고 있습니다. KF-21 블록, 이는 그 공식의 완성형입니다. 전투기를 만든다는 것, 그것은 기술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의 철학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하늘을 지배한다는 것은 곧 미래를 설계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하늘 위에서 울리는 엔진의 굉음은 단순한 비행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독립선언이자 한국형 항공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함성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변함없이 날개를 펼친 이름 하나가 있습니다. KF-21, 대한민국의 하늘, 그리고 세계의 새로운 기준.